얼마 전 한 일간지를 통해 재앙스러운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기사를 잘못 작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팔자 뒤에 공 하나를 빠뜨려서 송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올해 출산수가 10만 명 선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셈인데, 이는 황금 돼지띠와 보람 튜브 효과로 인해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과는 상반된 통계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기성세대와 미혼세대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어휘상실의 개념상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반면, 기성세대를 향해서는 우리가 애 낳고 기를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었냐고 대꾸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초는 과거 정부의 사내 정책을 꼽을 수 있겠지요. 이 정책을 잘 따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담이 없었기에 80, 90년대에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졌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점차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소년과 학령 인구가 줄어들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활동 인구마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소비 인구 감소에서 생산 인구 감소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공급하는 사람들도 다 사라지게 되면서 채용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일감이 없으니까요. 흥부전이라는 고전을 보시면 등장인물인 흥부와 놀부는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서로 살아가는 배경이 너무도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놀부는 기와집에서 사는 반면 흥부는 초가집에서 사는 걸 보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놀부 부부에게는 자녀가 등장하지 않고 흥부 부부에게는 무려 9명의 자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놀부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고 해도 달랑 1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물론 놀부에게 자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흥부전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고전 속 내용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흥부전이 주는 의미 또한 사내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상과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기성세대들은 우리 때는 없이 살아도 10명씩 낳았다고 외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출판시장과 유튜브상에서는 육아서와 키즈 채널이 인기라는 점입니다. 이는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북 봉화 지역에서는 출산 장려금이 700만 원인데도 낳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제대로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구 말대로 도둑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막연한 유튜브 한국 시절 출수설을 뻗으려 자라나는 세대들의 희망을 꺾는 사례도 있고요. 좀 더 넓은 안목에서 바라보면 일련의 사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